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5월 12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여기 베트남 호치민의 인내천은 인연자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또 하게 되네요. 네, 좀 바빴습니다. 개인적인 뭐 상담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직방에도 좀 갔다 오고 하느라고 간단하게 진행상 몇 가지 알려드리고 또 최근에 일어나는 국제 결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오늘 조금 있으면 이제 7시에 또 화상 통화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그 카톡 교제를 시작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카톡 교제를 하고 한 2, 3일 만에 바로 그만하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만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남자분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자분 쪽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여자분 쪽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자분이 결혼식 돈 얘기를 그렇게 빨리 또 꺼내시는 분은 또 처음인데, 돈 얘기를 하시는데 결혼 비용을 좀 과하게 이제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바로 그만하시라고, 물론 뭐 남자분도 그만하시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겠죠. 그래서 그만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회사에서도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교제를 하는 거는 결혼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는 걸 위해지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만하시기를 충고드렸고, 그리고 그 여성분은 저희들은 소개를 하지 않을 이제 방식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지 않는다고, 그걸 여성분한테는 말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방식을 정해서 소개를 하지 않는 걸로. 보통의 베트남 여성분들은요, 보통의 베트남 여성분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돈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좀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돈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회사에 이제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가장 정상적인, 하지만 가끔 가다 보면 돈 얘기를 이제 신랑들에게 직접 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성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 회사에다가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과한 액수, 왜냐하면 이제 회사에 얘기가 과한 액수라고 하면 이제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을 할 테니까요. 과한 액수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카톡 내용의 60%, 70%가 돈 얘기만 합니다. 그럼 두 분이 일상적으로 지내면서 잘 지냈느냐, 나는 어디 일하러 갔는데 어디 이런 걸 먹었는데 맛있다, 이제 이런 이제 연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돈 얘기만 합니다. 그러고 돈을 좀 보내주고 이러면 며칠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돈을 또 안 해주면 또 기분 나빠하는 티가 팍팍 납니다. 경험적으로 그런 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분도 남자분도 이제 카톡 하는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런 이제 사태가 생기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고, 또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또 안 좋은 얘기들도 있고 이러니까 고민을 좀 하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제 처음 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약간 이제 멘붕도 오시겠죠. 하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저는 T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올해 그게 진행됐다고 해서 그런 여성분의 성향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자분한테는 타임이 더 크겠죠. 차라리 초장에 이렇게 일이 되면, 내 짝이 아니다 싶으면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분을 찾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걸 회사에서 중간에서 짜고 회사가 이런 거 저런 걸 못 걸러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남자분께서는. 하지만
저는 항상 합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제가 그 여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한테 그런 일을 이제 했으면 당연히 남자분한테 그만두라고 저는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한 뭐 얘기나 이런 걸 여자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안 들어준다는 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고 이제 일을 한 거고. 당연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뭐 제가 다른 여성분을 뭐 소개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여성분을 더 찾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한 몇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시고 프로필을 보내시고 이러시는데 조금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것저것 묻고 뭐 이러는데 상담이 진척이 안 돼요. 그런 거는 저는 포기합니다. 예. 뭐 그러면 뭐 자기가 별로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뭐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또 이거를 추진할 마음이 없는데 옆에서 뭐 업자가 계속 얘기해봐야 별로 좋은 거 없으니까 그냥 포기합니다. 또 그러고 또 몇 년이 그러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분들 5년, 6년 후에 되면 다시 저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나아진 거 없죠. 시간만 지나는 겁니다. 그런 된 상황이고.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드릴 말씀은 최근에 유튜브를 저는 이제 이런저런 유튜브를 보니까 제 알고리즘에 떠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분이 제일 위험합니다. 본인은 업체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체에서 결혼해서 실패한 사람들을 뭐 인터뷰하고 그 실패한 사람들의 뭐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체 결혼이 나쁘다고 막 얘기를 하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고 끝이 나면 괜찮은데 그분이 이제 이제 실패하신 분들을 이제 도와준다는 이제 명목으로 이제 뭐 이것저것 일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업체 결혼이 나쁘다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업체의 피해를 보고 어쩌고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거는, 그 사람은 업체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뭐, 저 같은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 좋아하는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업체는 등록업체고, 그 사람이나 저나 무등록업체죠. 무등록업체도 업체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거는 업체가 아니다? 보통 이제 업체 결혼을 이제 그분한테 상담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죄송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를 찾으시고 하세요. 쉽게 말하면 대부분 이제 속전속결업체죠. 오늘 와서 내일 결혼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두 사람에 대한 검증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걸 사기를 당했다고 그러십니까? 그건 사기가 아니라 본인이 안 알아보시고 하신 거죠. 그건 사기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 그렇게 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 업체에. 그 업체의 계약서에 그렇게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사기예요? 사기가 아니죠. 본인이 덜 알아보신 거죠. 뭐 이런 점이 안 좋게 보인다. 그럼 그거를 안 하시면 되는 거죠.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 같은 업체를 뭐 죄송하지만 좀 발품을 팔던 뭘 쇼치를 하던 뭘 해서 알아보시고 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업체 많습니다. 등록업체 중에서도 저희처럼 프로필 교환하고 가상통화하고 몇 달씩 교제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하는 업체들 최근에는 꽤 많습니다. 그럼 그런 업체를 찾으시면 되죠. 비싸다고요? 그럼 저거를 찾아오시면 되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업체를
사람들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돈이 얼마고 비용을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근데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기다? 그런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저는 반대로 묶었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분은, 그 남자분이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 그 여자분한테 사기친 일은 없습니까? 아마 사기쳤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 남자분이든 그 업체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업체 결혼이 나쁘다? 업체 결혼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럼 개인적인 소개를 하면 그 결혼들은 완벽하냐? 그럼 다 개인 소개를 하시겠죠. 저처럼 26년째 서류를 하고 26년째 이 일을 하신 사람으로 보면요, 죄송하지만 개인 소개가 업체 소개보다 사고율이 훨씬 높습니다. 업체 소개가 4라면 개인 소개가 6이라면 사고율이 6대4로 개인 소개가 더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개인 소개는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왜냐? 말 그대로 남자든 여자든 그 개인적으로 소개받은 사람들하고의 안면이 닫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개인적인 소개는 훨씬 많죠. 그리고 업체 결혼에 하다가 사기를 당하셨다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그 업체 결혼의 사기라는 게 누가 들어도 아 이건 사기구나 생각하는 거는 업체 결혼의 사고를 열로 잡았을 때 이건 진짜 사기구나 하는 거는 하나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 8은 뭐냐? 8, 9은 본인이 판단을 잘못하셔야 돼요. 그걸 누가 뭐 손 끌고 가서 당신 보고 사인해서 당신 보고 돈 주라고 떠미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덜 알아보신 거예요. 본인이 덜 알아보신 거를 사기당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본인 책임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업체 결혼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업체를 선택하지 못하시는 여러분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드리면 왜 이런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돈은 벌고 싶고 욕은 덜 얻어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뭔 이제 사고가 생기잖아요? 아, 그럼 저는 선의를 가지고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런 거니까 좀 죄송합니다.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이라는 거죠. 저도 뭐가 불법 업체예요. 한국에서는 다 불법 업체예요. 저는. 근데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허가 업체라도 베트남에서는 다 불법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하고 저하고 다른 게 뭔데요? 저는 26년째 이 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렇게 한 지가 1년이 안 됐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돈 안 받나요? 그 사람은 돈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자기가 다 제공하는 겁니까? 그러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뭐 실비를 받든 뭐를 받든 돈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실비인지 아닌지는 남자분이 모르죠. 저는 들어보면 알죠. 아, 이게 실비가 아니고 결국은 당신도 많이 남느냐 적게 남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남는 건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이 흔히 말하는 뭐 현지에서 자기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현지의 여자분들을 소개한다. 그 도와주시는 분이 뭔데요? 그분들이 마담이고 에이전시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여기 한국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일하는 업체에 소개하는 여성분들은 개떡으로 소개하고 그분한테는 잘 소개한다고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 여자인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차라리 뭐 그분이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분하고 둘이 돌아다니면서 뭐 지나가는 아가씨한테 저기요 잠깐 해서 뭐 아가씨한테 꼬셔서 얘기를 해서 결혼을 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베트남 말을 잘해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 길 가는 아가씨 꼬셔가지고 아 저 결혼하러 온 한국 사람인데 저하고 결혼해주세요라고 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의 베트남 여성들이 그렇게 결혼하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돈벌이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브로커 짓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봐서는 업체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 말이 맞다고 막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분들한테 그럽니다. 죄송한데 사기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기고 무슨 사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들어보면. 근데 사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덜 하려고 그런 거고. 뭐 그분들은 얘기합니다. 뭐 베트남에 와서 보니까 그 업체 말을 안 듣기는 힘들었다. 뭐 어쨌다. 왜야 힘들어요? 그냥 다시 돌아가면 되죠. 뭐 그 업체가 뭐 칼이라도 들이밀고 이 여자하고 결혼 안 하면 안 되고 당신 빨리 돈 안 보내면 당신 베트남에서 못 살아 돌아간다. 그렇게 협박을 합니까? 그렇게 협박해도 안 하면 그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핑계예요, 핑계. 이게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는 게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 업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전문가예요, 전문가. 뭐, 업체를 통해서 몇 달이 됐던 사람이든, 몇 년이 됐던 사람이든, 저처럼 몇십 년이 됐던 사람이든, 보통 신랑들보다는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그 전문가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가인가를 그 신랑분들이 모르신다는 게 문제고, 또 두 번째는 업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업체가 진행하는 방식이 나쁜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오늘 만난 사람하고 내일 결혼하고 내일 호텔에 들어가서 자는 거를 좋아할 여성분이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걸 좋아하십니까? 예전에는 여성분들은 당연히 다 싫다 그러지만 남성분들은 그래도 조금 그게 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걸 했다고 하시는 남성분들이 열에 한 둘셋은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거를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은 점점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저희같이 하는 분이 없으시다고? 아니죠. 많아요. 딱 하나예요. 돈 쓰기 싫으니까. 당연히 오늘 와서 내일 결혼하는 회사보다는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런 회사가 당연히 더 비싼 거겠죠. 그러니까 비싼 돈 주기 싫은 거예요. 비싼 돈을 주기 싫고 시간을 쓰기 싫으면서도 결과는 더 좋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사기예요? 여러분들이 도둑놈 칠 거죠. 물론 저같이 저는 명확합니다. 저는 왜 한국에 있는 업체보다 싸냐? 저는 한국에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산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똑같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했으면 한국에 있는 사무실보다 제가 쌀 이유가 없죠. 근데 저는 한국에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또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라고 그러시면 또 이제 그러시겠죠. 믿음이 안 간다. 또 아니면 사기구나, 사기가 아닌가, 걱정된다. 그런 거를 하니까 저는 비용을 3번, 4번에 나눠서 받는 거잖아요. 한국에 등록증이 있고 그러신데도 그분들한테 사기를 당하셨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없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걸로 사기당했다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업체 회원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업체가 진행하는 진행 방식이 나쁜 겁니다. 업체가 나쁘다라고 방송을 하시고 열을 내시는 분은 그 사람도 업체입니다. 그 사람은 업체가 아니고 그 사람은 자원봉사단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업체는 나중에 사기라도 나가면 어디 고소할 때라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도 고소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업체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와서 연애를 할 형편이 안 되시면
줄 돈 주고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올바른 방식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